엑셀을 실행하시려면 계산 작업 가셔가지고 사용자 정의함수에 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용자 정의함수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했던 if문 동일한 건데요. 자, 이번에 이 문제는 프린트 보시면요. 수정할 부분에 한 개 있거든요, 문제가. 여러분들 그 위에 문제 보면 합계를 총점으로 변경점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설표의 평가는 합계가 돼 있죠. 그걸 총점으로 변경해 주세요. 요거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개 고쳐 놓으시고. 그럼 총점이 350 이상이면 A 등급까지를 딱 그어버리고요. 이게 조건 1이고요. 그 다음 300 이상이면 B 등급이 조건입니다. 그 외에는 C 등급. 이런 구문은 여러분들 다중 if 구문이거든요. 다중 if는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구문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if 다음에 조건 1이 들어가고 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명령문 1이 실행될 거고요. 두 번째 조건 넣을 때는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 else if거든요. if가 아니고 else를 쓴다는 거.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if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if부터는 else if고요. 조건 2를 만족한다면 명령문 2가 실행될 거고 계속해서 이제 조건이 있으면 else if로 계속 가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 1, 여러 조건이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외에는 else, 최종 명령문이 들어가고요. 종결은 end if입니다. 그래서 if, 단일 if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조건 없는 요소는. 명령문도 마찬가지죠. 사용자 정의함수가 먼저 들어가고 뒤에는 값이나 계산식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함수가 나온 이유가요. 그 A 등급, B 등급, C 등급 뒤에 부분 코드 뒤에 두 글자를 붙여라 돼 있죠. 그래서 라이트하고 엔드 연산자가 쓰여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A나 B나 C 등급 나온 뒤에는 요 뒤에 숫자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라이트 함수도 PB에 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인수, 콤마 숫자입니다. 난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해봐요. 뭐 엑셀은 똑같습니다. 엑셀은 셀 주소죠. 그리고 AND는 문자열 결합 연산자인데 이건 뒤에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연산자예요. 그러면 조건 넣으실 때 제일 처음에 총점이 350 이상이면 된 여기 조건 1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FM 평가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안에는 A 등급 지킬 거고요. 그 뒤에 구분 코드 뒤에 두 글자도 붙이랬죠. AND가 쓰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쓰시고 구분 코드 콤마 2 이렇게 하면 구분 코드 인수가 안에 엑셀로 가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개 추출해서 붙여주거든요. 여기 이제 명령문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할 때는 else if를 써야 됩니다. else if. 얘를 복사했으면 빨라요. 그리고 if를 else if로 바꿔주시고요. 350은 두 번째 조건은 300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A를 B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끝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사하면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그 외 C 등급은 else로 처리하면 돼요. else. 그 밖에는 FM 등급 이것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좀 빠르죠. 그래서 B를 C로 바꾸면 되죠. 얘가 똑같으니까. 얘가 D 건. 그리고 종결은 end. 이렇게 코드를 짜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코드를 보면서 이 코드를 안 돼요? 말씀하시면 돼요. 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코드를 못 짜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 이제 배우고 있는 와중이니까. 근데 들어가는 조차도 모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 보시면. 일단은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 우리 코드 짤 때는 삽입이라는 탭에 간데 있죠. 그리고 모듈의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모듈 이 경로요. 요까지는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 되니까 오늘부터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공부하는 건 안 할게요. 괜히 그 말했다가 부담될까 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모듈을 클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서 두 줄을 쳐야 되거든요. 버버리. 여러분들이 주체인데 주체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그죠? 버버리 펑크션. 그 다음에 F. 뭐 앞에 기능도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저는. 나중에 뭐 기능은 잘 하셔야 돼요. 첫 줄 치십시오. 부분 코드 콤마 점점. 엔터. 이것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답 알려주시면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시고요. 대입하는 방법은 여기 해당 주소에 가셔가지고 그 J 여러분들 3에 가셔가지고요. 이거 좀 지우고. 자, 여러분들 FX 누르셔가지고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 선택한 데 있죠. 그리고 만들었던 함수 FM 여러분들 평가 선택하시고요. 확인. 구분 코드 주소 찍고 종점 주소 찍어주면 됩니다. 코드는 뭐 보고 했으니까 틀리진 않겠죠, 그죠? 오타 없으니 답이 나오겠죠, 그죠? 지금 테스트하는 건 아니니까 밑으로 자동 치우. 에러가 떴다면 오타 검사하셔야 됩니다. 오타가 있으면 에러 뜹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그리고 전환 대문이 있으면 오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출증사는 여러분들 문제 보면 첫 두 번째 살펴입니다. 기고는 영어, 논술, 상식 모두가 나오면 동시만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거기 큰 조건에입니다. 영어도 80 이상, 논술도 80 이상, 상식도 80 이상. 거기 큰 조건 A 들어간다고 볼게요. 크게 보면 여러분들 단위 기표입니다. 단위 기표. 그리고 영어의 0.4, 논술의 0.3, 상식 0.3을 곱해서 다 더해냈죠. 이 처리할 명령문이고요. 그 뒤에 또 빼기 상위권을 붙여라. 여기 조건, 큰 조건에 의해서 처리할 명령문이죠. 그때 여러분들 빼기 상위권 이기라기 위해서는 또 엔드 연산자 없어도 써야 되거든요. 아까 방금 썼던 거 이거. 근데 그 외에는 빈칸. 자,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 코드 요겁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이해하시고. 여러 조건이 있는 경우인데 요즘에는요, and or 연산자를 같이 써서 조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은 단일부 구문인데 모두 and 관계거든요. 그래서 and 연산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and 문자 결합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연산자를 쓰는 이유는 우리 빼기 상위권을 결합시키겠죠. 그래서 이 말이 없어도 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그 외에 빈칸 처리할 때는 최종 명령문 빈칸은 연달아 쌍따옴표 두 번. 이 빈칸이에요. 그러면 조건, 큰 조건 A라고 본다면 여기에 조건이 몇 개 들어가냐면 총 3개가 들어갑니다. 80 이상. 그리고 처리할 명령문 처리하고요. 그 밖에는 최종 명령문, 종결은 NDF. 그리고 대입해보면 조건, 큰 조건에 의해서 조건 1이고요. 그 다음 AND, 야가 조건 2, AND 조건 3입니다. 그리고 FNB고 이 자리에는 0 곱하기 0.4 더하기 곱한 값을 달아준 이 소리입니다. 논술 곱하기 0.3을 또 더하기 상식 곱하기 0.3 곱했던 값을 다 더해라 이거죠. 그리고 뒤에는 AND 다음에 빼기 상위권을 붙여라. 야가 써야 됩니다. 이게 처리할 조건, 명령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최종 명령문은 쌍따옴표 두 번.
종결은 and if.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들어가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보고 코드 짜면 돼요. 제가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셔가지고 이제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가셔서 FX 눌리셔가지고 만들었던 FNB고 선택하고 확인. 영어 찍고요. 논술 주소 찍고 상식 주소만 찍어줍니다. 이건 좀 제가 좀 데이터 지워졌는데 자동적이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들 이 데이터 지금 내가 없앴어요. 일단은 네 번째 92.9 상위권 빈셀 처리 V3.7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데이터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일단 배열 수식은 우리가 두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데요. 소스 배열 수식이 몇이고요. 자, 일단은 공식은 딱 네 가지, 다섯 가지 외우시면 돼요. 문제 속에서 맞벌 대입할게요. 어차피 공식 외워야 되니까. 자, 배열 수식은 시험에서 여러분들 두 문제 나오거든요.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 한 개 하고요.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열 수식은 일단은 동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야 돼요. 그러면 엔터 치면 안 된다는 거. 동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엔터 일반 함수 쓸 때 쓰는 거고요. 배열로 인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걸 치. 배열은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에 입각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열 수식 공식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줬는데 결론은 공식을 못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몇 명의 분들이 자 그래서 그런 수업보다는 아예 공식을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공식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반 함수 공식 좀 틀려요. 별 공식은 if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if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사용하는 경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은 계산 범위가 주어집니다. 뭘 구하라, 합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if를 쓰는 경우는 일단 num하고 함수명이 들어가거든요. 합계면성 평균이면 average입니다. 발로 열고 if 다음에 발로를 두 번 열고. 배열 수식은 가로 때문에 에러가 제일 많이 뜹니다. 그래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if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건은 무조건 가로 묶을 거거든요. 조건인
곱하기 조건이 동시만족 관계는 곱하기입니다. 그 시험에서 동시만족 관계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 논리적 그 연산은 논리 곱 연산하는 게 동시만족이거든요. 곱하기는 엔드 관계다 보면 돼요. 조건은 가로로 묶을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 if가 있으면 콤마 객관보입니다. 이 t값. f값은 0을 넣을 수 있는데 필기식은 0을 넣고요. 실기는 안 넣어도 됩니다. 두번 다. 이 첫 번째 공식. 함수명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죠. 평균이면 에버리지, 합계면 썸. 조건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산 범위는 무엇을 계산하셔야 할 때 잡히는 범위. 이 조건이 동시로 만족할 경우 true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야, 여기 t 값이거든, t 값. 또 요값에 대한 같은 행이 나서 엑셀이 올라와서 구할 거고요. 만족하지 않는다면, 콤마 f 값은 0인데 생략해도 됩니다. 음. 그뭐 생략하면 펄스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펄스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 뭐 에버리지 이거까지 펄스라는 논리적 표현값은 요 인수로 들어가더라도 계산 안 할 거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F값은 생략. 근데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뭐가 달라지냐면 함수명이 들어가고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콤마가 아니고 곱하기 계산입니다. 이거는 60입니다. 갈로 하면. 두 번 열고 한 번 더. 자, 원칙을 한 개 적어드리면, 말씀드리면요. 조건은 무조건 가로 묶을 거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저는 가로를 묶고 싶은데 하면 여러분들 알아서 가로 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마음대로 가로 막 넣어놓고 막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만 지켜주면 에라 절대 안 됩니다. if 다음에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자, if가 없으면 함수명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이런 가로 때문에 에라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가로를 많이 넣으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건 좀 무리고요. 여러분들 이 원칙을 꼭 지켜줘야 돼요. 음. 자, 그리고 계산할 범위가 주어질 때 경우고요. 그 다음에 개수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시험에서 인원수. 이때는 달라지는 것은 저 콤마 계산 범위 곱하기 계산 범위 자리에 1이 들어가요. if가 있으면 콤마 1이고요. if가 없으면 곱하기 1입니다. 자, 이 곱하기 1은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 1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종량은 한 개인 경우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생략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 총 공식은 몇 개냐면 다섯 개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if가 없는 경우인데 이제 조건이 두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원래는 if가 없어 곱하기 1인데 두 개인 경우는 그냥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곱하기 1을 생략 가능하대서 않는. 근데 한 개인 경우는 곱하기를 해줘야지만 이 값이 이 범위에 true가 나온다면 true는 계산을 못하니까 곱하기를 함으로써 이 true가 1로 바뀌죠. 논리적으로 사칙 연산을 해버리면 논리값을 야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true가 나왔어요. true는 논리적 표현값이죠. 그럼 여기 true 나오고 쭉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야는 펄스, 검색 펄스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조건이 한 개인 경우, 여러분 요 안에서 개수를 구할 때 true인 것만 써야 되는데 합계를 쓴다면 인수로 이제 처리되거든요, 나중에. 그럼 이것이 인수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한 개, 두 개가 나오지 않고 썸은요, 이 아들 계산하지 못하죠. 네. 여러분 수치 계산이 보니까 0이 나오죠. 그런데 곱하기 1을 했을 경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 논리적 결과에서 다 곱하기 1을 해줌으로써 true 같은 경우는 제가 곱하기 해보면요. 1이 되고 false는 0이거든요. 그럼 0 곱하기 1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요 개수를 구하기 위한 거죠. 요 개수. 그냥 인수로 들어갈 거니까 어디에서 여기서 요 안에서 인수로 결과가 들어가겠지. 그것을 썸이라고 합계를 해야 됩니다. 합계는 1, 0, 1을 인수로 인식할 거 아닙니까? 합계니까 2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개, 두 개가 맞더라 이거죠. 인원수 감명 두 명. 그런데 곱하기를 안 해주면 못 살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콤마 이럴 때는 if 했을 때는 야는 계산되는 부분이 아니고 인수는 야가 들어가죠. true. 맞으면 1, 틀리면 false. f 값 승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맞으면 1, false 이렇게 나왔다면 야를 합계를 구한다 합시다. 야는 계산 안 될 거니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if가 없으면 곱하기 1이고요. if가 있으면 콤마이죠. 결과적으로 다섯 개 말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어렵냐? 일반 함수가 들어갑니다. 일반 함수. 일반 함수 때문에 공식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조금 식이 조금 복잡하기보다는 좀 새롭게 들어간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거 바로 조건 요게 계열 수식에서 쓰는 조건 입력법 좀 틀립니다. 일반 함수는 기본이 일반 우리 함수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조건식을 넣을 때 셀 주소 비교 연산자 우리 그 조건 쓸 때 있었잖아요. 비교가. 근데 배열 주식은 이렇게 안 쓰고요. 여기 일반 함수의 조건식이에요. 조건식. 기본. 그럼 배열 주식의 조건식은 어떻게 되냐면 통째로 잡아. 그래서 야는 참조건. 야는 뭐냐면 비교값이 가서 자기가 찾을 논리적으로 검사해 보려고 보는데 참조 범위는 범위가 잡혀요. 주소가 아니고 범위. 통째로 잡아서 엑셀이 각 셀에 있는 값을 찍었던 주소가 가서 다 검사해요.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맞으면 틀린 식으로 논리적 값을 논리적 어떤 검사를 수행한다는 소리죠. 한 방에 검사. 그래서 범위가 들어가. 그 다음에 비교인수. 그다음 비교값은 주로 값을 넣는 건 아니고 배열수식을 쓰면 셀 주소다. 주소에 있는 데이터로 가서 직거를 찾겠다. 그래서 그 원래가 이거죠. 조건 1에서 참조 범위가 이 정도로 합시다 그냥. 좁게만 하면 그 정도만. 여기서 만약에 강하다가 있다. 그럼 조건에서 가와 같은 셀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냐면요. 이하가 결과로 구할 부분이라면 여기서 막바로 요게 참조 범위를 여기서 물론 보정을 한 거. 부분적 조건 입력 순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같은 건 찾겠다 이거죠. 주소는 제가 여기에 만약에 가라고 돼 있다면 여기서 가를 찾는 게 여기서 만약에 식을 넣는다면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제가 여기 식을 넣었을 때 요 경우입니다. 그러면 참조 범위 잡고 보정이고요. 같은 걸 찾겠다 이거죠. 야.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내치면 한방 논리적 검사를 요 식에서 수행하게 돼 있어. 이것은 결과로 출력된 건 아니고 여기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이 순서예요. 여기 보면 참조 범위는 이하가 가서 검사할 범위라고 보면 돼요. 이 값을 그대로 요 식에서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범위. 참조 범위가 뭔지를 이제 문제 속에서 파게 됩니다.
어디서 야를 찾을 거냐 이죠. 이 순서가 별식 조건식이에요. 주소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비교값으로 주소를 찍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주소를 찍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 여러분들 문자 또는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비교 인산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함수를 넣어서 값을 구해요. 여기에 결과값이 나오겠죠. 결과값이 요 범위에 가서 지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참조 범위를 쓰면 이하가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죠. 내려놓으면 이 주소의 데이터가 여기로 갔더만 지 것을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이 주소의 데이터가 A라 요게 참조 범위에 입력된 데이터가 A가 입력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001, B001 이렇게 들어있는 데이터다 합시다. 그러면 이 참조 범위를 잡아서 사용자가 A를 찍었어. 같은 걸 찾아라 이거죠. 근데 A가 얼로 딱 갔더만은 A가 없죠. A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딴 데이터도 섞여 있죠. 못 찾습니다. 그러면 엑셀이 요 부분만 따로 추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추출한 값으로 참조 범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참조 범위를 우리가 새롭게 만든 새로운 참조 범위죠. 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참조 범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반 함수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참조 범위를 사용해서 일부분만 추출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추출해서 참조 범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딱 이 두 가지. 그냥 참조 범위만 잡고 셀 주소. 그러니까 요 패턴과 이 패턴이 대부분입니다. 요거만 잘. 그래서 일부분만 추출해서 참조 범위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 함수가 들어갑니다. 일반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함수에서 레프트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 우리 레프트 함수는 배운 적은 있잖아요. 셀 주소뿐만 숫자인데 모든 함수가 다 똑같습니다. 배열 수식에서 일반 함수를 끌어와서 쓰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통째로 잡아서 한 방에 추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셀 주소인 공식은요. 다 참조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은 배열 수식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식 이런 식으로 일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거죠. 통째로 잡아서 한 방에 추출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얘가 만약 이건 좀 지우고 A001, B001, C001입니다. 근데 얘는 A를 하려합니다. 그럼 참조를 잡아서 야 네가 와서 네 거 찾아내라면 못 찾죠. 왜? A가 없거든요. A가 A001 있지 A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한 개도 못 찾. 그 중간 과정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레포트 써가지고 왼쪽 기준에서 통째로 잡아서 한 방에 야가 추출될 거예요. 물론 요 시기에 넣을 때는 야 고정이지만 그럼 지금 고정을 뭐 일단 하고 요것은 안 하고 그런 게 없지만 왼쪽에서 한 개를 추출했을 때 엔터 치는 게 아니고 컨트롤 엔터 치면 그대로 야가 추출되죠. 여기서 추출한 값을 만들어주고 야가 와서 찾아라는 찾아주시죠. 그런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식을 우리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이꼴 자, 네가 와서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야는 A가 여기 있으니까 야는 true, 야는 false가 나오겠죠. 한번 해보면 컨트롤 시프트. 이런 경우가 대다수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모르고 그냥 여기서
자, 네가 와서 찾아라 이거죠. 그거 못 찾죠. 왜? A만 입력된 셀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펄스가 이런 원리거든요. 여러분들 한 가지 참조 범위 지금 별수식 조건식 입력 순서 요게 들어갈 부분이에요. 요게 들어갈 부분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별수식 조건식으로 이 패턴으로 적어야 됩니다. 야가 1번, 1번하고 2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문제 보면. 그리고 문자나 숫자를 넣는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죠. 직접 주소를 찍어서 야가 가서 찾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함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셀 주소에 1번 함수를 써서 나온 결과값이 여기로 가서 딱 요 세 가지만 있습니다. 요 순서는 문제 속에서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식 여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산 범위가 줄일 경우 if를 쓰는 경우하고 안 쓰는 경우하고 차이점이 if 쓰면 콤마 계산 범위, 안 쓰면 곱하기. 이거만 바꿔주면 되고요. 가로는 if를 쓰는 경우는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요. if를 쓰지 않는 경우는 두 번 열고 한 번만 닫아줘요. 그 다음에 인원수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개수나 그럴 때는 위하고 똑같은데 계산 범위였던 요 자리가 1로 다 바뀌고 if가 있으면 콤마이고 if가 없으면 곱하기입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공식 끝이에요. 이제 문제 속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대입하느냐. 그것은 문제 속에서 파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문제를 풀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보시면요. 1번 문제입니다. 배열수식 1로 가시면요. 현재 보시면 지금 노란색 부분이 배열수식 문제. 그러면 표일을 이용해서 표일은 우리가 요 결과를 구할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표일을 이용해서 성별로 성별이 뭐냐면 요거죠. 선수 코드 밑에 보시면 코드가 선수 코드거든요. 선수 코드의 첫 번째 자리야를 말합니다. W면 여자, M이면 남자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요 조건 요거야. M을 찾고 더블 찾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은 하나고 순위가 뭐냐면 1, 2, 3이 순위인데 요것을 스몰 함수를 쓰라 했거든요. 요번에는 함수명이 스몰을 써야 돼요. 스몰을 써가지고 if가 있는 경우죠. 뭘 구할 거냐면 기록을 계산할 건데 첫 번째 1순위에 해당되는 제일 빠른 기록 남자 중에서 구할 거고요. 두 번째로 작은 기록은 작은 값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값이 2등이죠. 그러면 스몰을 쓰는 경우는 이제 배열 수식이 됩니다. 일단은 조건하기 전에 스몰과 레프트 함수는 여러분들 했던 함수입니다. 일반 함수에서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이 스몰이거든. 레프트는 왼쪽 기준의 숫자로 추출이죠. 그럼 성별은 레프트를 함수 사용해서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냥 야만 잡아가지고 야만 잡아서 참조 범위로 야만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주소를 찍으면 야가 못 찾죠. 왜냐하면 M이 요 장소에 가서 직걸 아무리 찾을래도 M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식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아까 부분적으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서 일부분만 추출해서 참조 범위를 써야 됩니다. 이때 쓰는 게 2번 패턴이에요. 그래서 레프트를 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레프트 써가지고 나중에 선수 코드 범위 잡고, 물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 주소가 검사할 범위가 참조 범위인데요.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럼 자동 채우기를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 잡았던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참조 범위 무조건 고정. 그리고 조건은 야죠. 조건 1에서. 그럼 참조 범위는 랩을 써가지고 새로운 참조를 구해서 이거와 같은 것을 찾을 거거든요. 이게 조건 1입니다. 그리고 조건 한 개밖에 없고요. 계산 범위는 기록 범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실 공식에서 if를 쓰는 경우 아닙니까? 함수명이 들어갈 거고요. if를 쓰고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을 거예요.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콤마 계산 범위가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 범위는 야를 쓰고 기록 범위. 자, 그런데 이제 서머를 이제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머를 쓰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건 입력 순서가 left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뭐하고 이거와 같은 걸 찾을 거거든요. 그때 요 자리에 들어가요. 계산 범위는 기록본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가로를 먼저 잖아요. 두 번 열고 두 번 닫아줘야 되지만은 서문 함수는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가죠. K가 들어가요. 여기까지 끝내버리면 조건을 만족하는 같은 행에 있는 계산 범위로 가서 숫자를 인식하겠죠. 어,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위치에 있는 숫자. 그런데 딱 대기 상태가 됩니다. 서물은 K라는 명령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지를 안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에러 같은 거. 그래서 서물이나 반대함수 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를 두 번을 다 닫아버리면 K가 빠져있죠. 인수가. 3번만 닫고 K를 넣어주고 닫아. 이 공식. 그러면 요게 구했던 조건을 만족하는 행에 대한 숫자를 인식해서 여기서 만약에 2라 는다면 요 안에 두 번째로 정한 값을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 K라는 공식이 들어간다 이거죠. 콤마 K.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똑같이 K 번째 작은 값, 이 K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야가 첫 번째로 작은 값. 숫자를 직접 안 치고 주소를 찍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이 주소는 상대 참조로 하면 얘가 따라오거든. 변하니까. 얘는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변하면 안 돼. 오른쪽 열 방향은 고정. 열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돼. 열만 고정하면 돼요. 밑으로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동 채우기에다가 놓고 다시 당길 거거든요. 그럼 이 주소는 밑으로는 바뀌어야지 두 번째, 세 번째 가고 가죠. 근데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야가 따라오면 안 돼요. 그럼 야가 K라는 값을 인식하고 야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주소는 열만 보죠. 반대로 밑으로 당겼을 때 이 주소는 조건 때문에 찍어 주소거든요. 이 주소는 오른쪽인 열 방향으로는 바뀌어야 되지만은 야가 밑으로 당겼을 때 야가 밑으로 밀려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주소에서는 조건 1에 넣을 주소가 이 주소가 계속 유지되는데 얘가 밀리니까 이 주소로 참조 범위에 가서 찾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죠.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당기는 문제는요. 왼쪽 주소를 썼을 때는 무조건 열만 보죠. 밑으로 내놨을 때 위쪽 주소 무조건 행만 보죠. 그래서 이렇게 K는 이제 왼쪽 거고요. 순위에 담기는 거고 자동 채우기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 채우기를 안 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 자동 채우기 할 경우 왼쪽 셀 주소와 위쪽 셀 주소를 찍었을 때 주소 형태 변화가 되려면요.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하는 문제는 무조건 왼쪽 주소는 열만 거죠. F4키 3번이고요. 아래쪽으로 당기는 경우는 위쪽 셀 주소는 무조건 행만 거죠. F4키 2번입니다.
이 두 개를 외워놓으시죠. 주소 변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소를 딱 찍으면 면에서 이런 주소는 상대 참조랬죠. F4키 눌리면 절대, 또 눌리면 혼합, 행만 고정, 또 눌리면 열만 고정, 또 눌리면 상대로 되죠. F4키 누를 때마다 주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눌리면 열만 고정된 주소가 되거든요. 반대로 위쪽 주소는 찍고 난 F4키 왜 두 번이냐? 한 번 눌리면 절대, 또 눌리면 혼합이 되면서 행만 고정. 이런 주소 형식을 같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형태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세 번, 위쪽은 두 번. 이 번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것을 아시고 이제 말로서 한번 넣어보면요. 이거죠. 면에서 스몰하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레프트 함수 쓰는 이유는 부분적 여기서 첫 번째 값만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 준 거죠. 한 개만 추출한 값. 그럼 위쪽 추측은 야가 M이나 W를 찾을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가서 직구 찾겠죠. 만약에 제일 처음에 M을 찾는다면 아닌 것은 펄스고요. 맞는 건 true가 나오겠죠. true에 해당되는 어디로 가서 기록 범위 가서 그 데이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만 인식을 해서 왼쪽 주소 1 지킨 주소를 찍으면 여기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추출한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기록 범위 계산 범위 잡고 갈로 한 번 닫고 콤마 K 값 자리에는 야를 찍는다. 첫 번째로 작은 값. 한번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하시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처음엔 조금 이 패턴이 어색한데 하시고 함수명 쓰고 그리고 함수명이 들어갔죠. if를 쓰려 했죠. if를 쓰는 경우는 if 쓰고 가로 두번 열고 참조로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건 1은 제일 처음에 선수 코드를 그냥 잡아주면 요것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조건 1 안에 레프트 함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일부분만 추출해서 찾을 거거든요. 레프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 일반 함수 썼을 때는 무조건 셀 주소는 참조 범위로 다 바뀝니다. 여기서 통째로 한 방에 다 구할 거예요. 다 잡아주시고. 보죠. 이걸 위쪽 셀 주소. M을 찾을까요? 야는 밑으로 자동 치우기를 할 거니까 밑으로 야가 밑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 옆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야도 찾아야 돼. 근데 밑으로는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F4키 두 번 행만 거죠. 발로 닫고. 자, 요까지 요 가로가 무슨 가로냐면 조건 1 가로가 닫힌 거거든요. 조건은 제가 무조건 가로를 묶기로 했죠.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범위입니다. 콤마 기록을 구할 거거든요.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죠. 야도 보존입니다. 야도 자동 취급 대항은 야도 변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원래는 가로를 두 번 닫으면 끝인데 스몰이나 라지는요. 야는 K란 인수가 들어가고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K 넣어줘. K는 여기에서는 순위 1에 해당되는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그게 K 값이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가려졌다면 위에 주소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시면 주소 바뀝니다. 그럼 H3이 돼야 되고요. 야는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열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열만 고정 F3키 3번. 그럼 달러 H3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가로를 닫아주고 항상 마지막 가로는 시커멓게 끊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로를 잘 닫은 것 같은데 요 끝에 가로가 지금 빨간색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요것은 여러분들 가로를 두 번,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요.
요거는 맞습니다. 제가 1을 안 넣어줬는데 여기 있었죠. 레프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누락시켰어요. 요 가서 콤마 1을 넣어주고 갈로 받아주면 되죠. 이걸 내가 빠뜨려. 참조 범위에서 여기서 왼쪽에서 한 개 요하를 제가 빠뜨렸어요. 레프트 가로가 닫히면서 이꼴 돼요. 그리고 I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아까 콤마 1을 넣어주고 요 가로 요것이 제가 아까 안 적어드렸어요. 여기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가로는 항상 시커멓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K값 넣어주고 갈로 닫아줘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램프 치면 2시 45분이 남자 중에서 첫 번째로 빠른 기록. 그리고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밑으로 당기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 수식이 요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마크 했던 거고요. 조건 입력법은 잠시 참고하시면 요렇게 됩니다. 그럼 식으로는 얘기 야가 조건 1입니다. 콤마 계산번. 스몰이나 라지를 쓸 때는 가로 두 번 닫지 말고 한 번만 닫고 K 값을 넣어주고 닫아줘요. K는 헤드 H3이 K에 해당되는 값. 첫 번째로 짠. 자, 요거 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종결은 컨트롤 Shift 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참조 범위하고 참조 범위는 늘 고정입니다. 계산 범위도 고정인데 계산 범위는 문제에 따라서 혼합으로 갈 때도 있어요. 행만 고정해서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절대가 혼합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옆에 뒀던 계산 범위를 구하는 경우에 야도 구하고 야도 구하고. 자, 그럴 때는 혼합으로 갈 때가 있고요. 그 외엔 다 야도 고정. 위쪽은 행만 고정. 왼쪽은 열만 고정. 이것은 꼭 알아놓으시고. 야, F 쌓기 두 번. 열만 고정은 세 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2번 문제는 아주 일반적이면서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어찌 보면 워밍업 문제에서 잘 등장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표일을 이용해서 기록 내 할 때 내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말은 지금 이 말이거든요. 야, 이제 조건을 찍어주시면 돼요. 3시간 이내에 인원수를 구할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인원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인원수나 개수가 나오면 1입니다. 1. 그러니까 콤마 1이냐 곱하기 1이냐는 if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문제 보면 if를 쓰는 경우 아닙니까? 그럼 콤마 1. 아까 공식이 있어. 조건은 이건 이내는 내를 왜 똥쳤냐면요. 3시간 이내는 3시간이라는 시간보다는 같거나 이내 값이 되려면 큰 게 아니고 작아야 되죠. 이하를 써요. 요것 때문에. 너를 쓰면 안 돼요. 3시간과 같은 걸 찾는 건 아니고 3시간 이내로 들어온 인원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하를 쓸 겁니다. 비연산적 이하. 그거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주소는 여러분 요 소리식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 오른쪽으로만 당길 거예요. 그럼 위쪽 주소는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때만 혼합 참조 쓰면 됩니다. 상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출판사 교재에서는 야를 이제 습관적으로 혼합으로 행고정된 답안을 작성이 되어 있는 출판사도 있어요. 그래도 관계없고요. 굳이 행만 고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답안지 채점할 때는요. 이렇게 찍으면 틀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으면 맞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열이 고정이 안 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측정기는. 야는 고정하든 안 하든 신경은 안 씁니다. 야를 체크하는 거예요. 답안지. 열이 고정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야 움직여야 되는데 야를 탁 막아놓으면 못 움직이잖아. 이것을 체크하는 거지 야를 체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되고 혼합도 되고 혼합일 경우는 열이 고정 안 된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인원수 구할 거니까 기록 내라는 것은 기록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하를 쓴다. 인원수니까 1하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공식은 함수명 성, 그다음 if가 있는 경우죠.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인원수 개수는 무조건 1입니다. 콤마 1. 이것이 공식. 그러면 요게 기록 범위 잡고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참조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하 위쪽 셀 주소는 상대 참조로 써도 되고 혼합으로 써도 되고 혼합 쓸 때는 절대 열은 고정되어 있는 주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요까지가 조건 가로코에 닫힌 거거든요. 인원수는 콤마 1입니다.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한번 해보면요. 저라면 늘에서 합계 썸을 쓰랬죠. 썸. 가로 열고 if 다음에 가로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3분 이내 야를 찾기 위해서는 뭘 잡아줘야지만 야가 가서 찾죠. 그 잡아준 이 범위가 참조 범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표 1을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표 1에 가서 자 기록 범위를 잡되 필드명은 잡아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고정하시고요. 자 3시간 이내 값을 네가 와서 이게 찾아라 이거입니다. 근데 이제 이내랑 같은 걸 찾는 건 아니고요. 기록 내니까 이하가 됩니다. 이하. 이하를 알고 있는 얘기죠. 시험에서. 그 다음에 위에 주소 찍고 야는 뭐 혼합을 갈 필요 없습니다. 갈로다 조건이 끊는 거죠.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인원수는 콤마 1이죠. 두 번 가로 두 번 열었기 때문에 두 번 닫는다 하면 가로를 굳이 다 체크 안 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3이 나오죠. 옆으로 당기는 거죠. 여기 정답이죠. 3명, 7명, 12명, 16명. 식은 요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 나중에 여러분들 그 배열수식 문제 공부하시고 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시험 운빨이 정말 좋은 거죠. 시험은 좋다고 봅니다. 공식 알고 있어 나와주니. 근데 요 3가지 이제 요것을 모르면 틀려버리죠. 인데 야가 키워드. 쉽긴 쉬운데 기록 내가 왜 이하를 썼는지 아시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출제 유형 이를 보겠습니다. 그거는 배열 수식 답안 넣어놨으니까 이로 가면 돼. 그리고 배열 수식 공부할 때는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일반 함수의 어떤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일반 함수의 공식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일반 함수는 특별한 공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올라가서 일반 공식은 미리 제가 설명드렸죠. 무조건 5개. 야는 일반 함수가 아니고 배열수에 쓰는 공식이니까 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야는 정의입니다. 정.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 보면 표 3에서 표 3 요겁니다. 밑에 거.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디 가서 구하나 딴 데 가서 구하는 거잖아요. 표 2에서. 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표 2 밑에 있거든요. 표 2를 만들어 놨으니까 오른쪽입니다. 왼 오른쪽에 있죠. 표 2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구하라 이거죠. 표 3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걸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그럼 표 3은 결과적으로 원본이 입력된 데이터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번에도 보시면 왼쪽에 뭐 찍혀 있고 위쪽에 뭐 찍혀 있으면 조건입니다. 조건이 두 개입니다. 음. 저라면 그 말이 진짜 맞는지 보면요. 문제 보면 표 3의 판매 구분과 품목을 일단 쓸 거고요. 표 2에서 이제 잘 보면 부분과 품목별 여러분들 별 수식에서 별이 들어갑니다. 별이 들어가면 조건이 힘들어요. 야는 구분별 그 다음에 품목별 그 말이거든요. 별은 조건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어디서 찾을 거냐면 실상 이라죠. 나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물어보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 안을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잡아야 되죠. 그 범위로 표 3의 데이터를 쓰라 이겁니다. 그럼 품목은 여러분들 뭐냐면 구분은 뭐냐면 이 판매구를 말하거든요. 또 딱 보니까 그냥 잡아주면 이 아들이 못 찾을 것 같아. 그냥 신상인데 신상이 또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거. 그러면 또 레프트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왼쪽에서 두 개 값을 한 방에 다 추출해서 요 데이터 가지고 주소를 찍어주면 주소가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걸 찾겠죠. 야, 너 일부분만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주는 구식을 해야 돼. 여기 조건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구분별 레프트 쓸 거고요. 부분적 데이터를 쓸 거고. 참조를 위해서. 부분별 그대로 쓸 겁니다. 조건이 두 개죠. 그래,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또 판매 건수 아닙니까? 건수. 건수가 개수거든요. 건수도 개수입니다. 그래서 1이 들어가죠. if 여기 없어요. 근데 조건이 몇 개? 지금 두 개거든요. 두 개일 때는 곱하기 1은 생략하다. 한 개일 때 꼭 넣어줘야 되지. 뭐 혹시 넣어주면 안 됩니까? 됩니다.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생략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함수 if가 없으면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 겁니다. 참조로 아니 두 번 닫겠는데 뭘 한 번 닫습니까? 요 조건 가로는 빼고 말하는 어, 그렇게 따지면 두 번이 맞는데 조건 가로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한 번이 나중에요. 요것을 제가 살린 게 아니고 조건은 빼고 조건 가로 닫기는 빼고 한 개가 닫기. 자, 지금은 이렇게 봐서는 그냥 딱 봐도 알겠는데요. 가로는. 그는 마음 혼자 생각이고요. 시험장은 깁니다, 시이. 근데 이것을 만약에 나는, 선생님, 저 제대로 할래요. 제 방식대로. 다 틀립니다. 시험장 가면, 아, 그때 그 말을 들었을걸. 가로 때문에 에러가 정말 많이 뜹니다, 시험장. 근데 가로의 원칙을 한 게, 총 네 가지죠. 그것만 딱 알아놓으면 가로 때문에 에러 뜨는 경우는 없고, 수식이 잘못돼서 에러 뜨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또 원리를 한 게 적어드립니다. 그냥 공식이 아니고 대열 수식을 사용하는 가로의 원칙을 한지 적어드립니다. 자, 원칙은 저희 원칙일 뿐입니다. 출판사 교재에 있는 저자본의 원칙하고 저희 생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1번. 공통 부분이 있거든요. if가, 양은 우선 if가 있든지 없든지. if 사용과 관련 없이 모두 관련 없이 공통부분 쓰고 안 쓰고는 필요 없습니다. 공통부분이 뭐냐면 조건은 가로로 이게 첫 번째 원칙. 그럼 조건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조건 이런 식으로 가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잖아요. 여기 if가 있든 없든 공통상 if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식에서 아까 여기에 여러분 계산 요는 개수고 올라가서 우리 계산 범위 할 때 아까 기록 관련 야는 가로를 여기 묶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 묶어버리면 헷갈리는 거죠. 가로를 안 묶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공통상은 아니고요. if 사용, if를 사용하는 경우. if를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함수명 다음에 함수명 입력하고, if 쓰는 함수명 입력하고 가로 열고, if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 겁니다. 가로를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을 여러분들 두 번을 닫습니다. 이렇게 한개 외우시면 돼요. 함수명 하고 if 다음에 함수 뺄게 있어. if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 원칙 if를 사용하지 않는다. if가 빠지니까 함수명이더라고요. 함수명 다음에 여러분들 가로를 두 번 열고 두 번 열고 마지막에 한 번 닫는다. 한 번을 이거 외우시면 이것만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별 무리 없이 식만 잘 넣었다면 답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닫아주면 이렇게 제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엑셀 하나 닫아주는데 알아서 대충 그냥 가로를 그냥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요거 이제 세 문제 푸는데 이걸 뭐 팍팍 머리에 들어오는 건 아닌데 계속 하다 보면 이 원칙만 지켜줘. 자, 그러면 요걸 아시고 이제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거. 자,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구분별할 때 조건 1과 조건 2는 곱하기죠. 동시만족. 개수 구할 때는 if가 없는 경우는요. 가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을 거고요. 곱하기는 생략 가능합니다. 넣어주면 틀렸느냐 관계없습니다. 넣어줘 안 돼.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여기에 만약에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조건에도 같은 액의 true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조건 1 참조범위고 조건 2를 체크할 참조범위라면 같은 액에 true 나오면 아주 곱하기 아닙니까? 그럼 true에서 true 곱하면 에러 뜨는 게 아니라 1이 되거든요. 개수 구할 수 있어요. 야가 true고 야가 false가 나왔어. 그럼 곱하면 야가 true가 1값이거든요. 1 곱하기 false는 0입니다. 0이 되죠. 0은 어떤 썸이나 평균이나 구할 때 아무런 그 개수에 올리지는 못하죠. 변화가 없죠. 그래서 알아서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 자, 그러면 레프트 쓰고요. 가로 열고 판매 구분 범위는 무조건 고절, 절대적이죠. 그 다음에 콤마 2는 왜 콤마 2냐면요. 요 왼쪽에서 두 개 추출해 줘야지 저하들이 와서 찾죠. 그래서 입니다.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이꼴 왼쪽 셀 주소. 이번에는 항상 왼쪽 주소를 찍었을 때 전제 조건이 야 찍을 거 아닙니까? 만약 밑쪽으로만 당긴다면 야도 여러분들 혼합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왼쪽 셀 주소를 혼합 참조로 반드시 써야 될 경우는 오른쪽으로 자동 취하는 문제일 때만 쓰는 거예요. 왜? 따라오니. 근데 밑으로 당기는데 야가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 밑으로 당기면 야가 굳이 혼합으로 갈 이유 없죠. 그냥 그대로 주죠. 근데 야는 그렇지 않죠.
우리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내려와서 여기 한 방에 다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야는 왼쪽은 F4키 3번 열망고죠. 위쪽은 또 이어서 밑으로 당길 거 아닙니까? 아, 야는 행망고죠. 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밑으로 야가 따라오면 안 되잖아. 주소는 항상 야를 찍어야 되는데 야가 밀려보면 야로 이제 조건 검사를 요, 요 셀에서 야가 내려오.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야는 옆으로만 바뀌면서 야도 검사하고 야도 검사하고 야도 검사하고 밑으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행망고증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럼 요 식을 그대로 한번 넣을 건데 여기 요까지가 여러분들 조건 1이고요. 곱하기 조건 2는 품목범위 자꾸 야는 따로 함수 쓰는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요 품목만 딱 잡아주면 야들이 여러분들 내 거 있네 이거죠. 따로 뭐 추출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야들이 와서 직걸 찾는 거죠. 그래서 함수 쓰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 참조 범위는 고정이고요. 이꼴 같은 걸 찾는 거 문자에 다 같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숫자는 연산자 뭐 이상이나 뭐 이하를 쓸 수 있는데 문자는 같다 아니면 시험에서 같지 않다밖에 없어요. 그게 문자 데이터 비교할 때, 줄 찍었던 데이터가 문자일 때. 숫자는 여러분들 이상 이하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조건 2가 끝났죠. 여기까지 마지막 가로 2번 열었으면 한 번 닫는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올라가서 J5셀에 가서요. 넣어하시고 자, 말 끄냐면 일단은 썸하고 레프트만 쓰라 했잖아요. if 쓰면 안 됩니다. 썸, s 위에 함수명. 자, 개수 구할 때 썸. 자, 갈로 열고 if를 쓰지는 않습니다. 갈로 두 개를. 조건 1입니다. 레프트 쓸 수밖에 없죠. 갈로 열고. 그래서 왼쪽부터 꼭 해야 됩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위쪽부터 하는 게 없습니다. 저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레프트 써가지고 신상이야 찾기 위해서는 그냥 잡아주면 못 찾을 거니까 일부분의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판매구문 이 범위를 쭉 참조 범위죠. 여기서 무조건 보죠. 넣어서 콤마 두 개까지 가로다. 이 가로는 조건 가로가 아니고 레프트 함수 가로. 그럼 깔끔하게 추출됐겠죠? 그리고 이꼴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찾아내고 있다. 찍어줘야 되죠. 왼쪽 주소. 자, I5는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 때문에 F4키 3번 열만 고정, 열만 고정, 갈로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 1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조건 2, 동시만족 관계니까 곱하기입니다. 논리 곱이거든요. 논리 곱은 AND 연산입니다. 갈로 열고. 자, 두 번째 조건 2는 바지를 찾기 위해서 잡아줘야 될 참조범위는 표 3에서 품목범위 아닙니까? 품목범위죠. 야는 고정입니다. 이꼴 이제 위쪽 바지를 찾겠다 이거죠. 위쪽 주소 여러분들 밑으로 땡길 거 아닙니까? 야는 네 밑으로 내려오지 마요. 니는 오른쪽으로만 움직여. 열방향. 야는 밀리면 밑에 밀리면 F4키 두 번. 행만 거죠. 발로 닦.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조건 2 가로가 끝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함수 if 없는 경우 함수명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이가 나오죠. 밑으로 당겼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당겼다가 내려야 되지만 내렸다가 당겨도 그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 2, 2, 4, 2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알 그대로는 요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1번이고 출제 여기 2번은 또 문제 보면요. 표 3의 판매 수량 가볼까요? 판매 수량을 가지고 판매 수량이 끝에 있죠. 여기. 근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판매 수량은 나중에 참조 범위로 잡을 범위고요. M8에서 판매 수량 범위 안에서 참조 범위죠. 하위 세 번째까지입니다. 까지 동그라미. 요번에는 까지가 또 나왔어요. 까지. 여기서 여러분들 한 셀에 구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오지만 요때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 문제가 한 2021년도 정도 될 거예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다가 한 개만 구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때는 참조 범위고 계산 범위고 고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동식 안 할 거니까. 앞서 하면 틀린 겁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고정을 해놔도 돼요. 할 필요성 없다는 소리죠. 땡기기 안 할 거니까. 저랑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까지입니다. 그러면 서버를 쓸 건데 여기 시험에 또 잘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건 아니고 까지가 들어가 있는 문제. 하위고 상위고. 서몰 함수, 일반 함수는요. 범위, K인데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이거든요. 그럼 하위 세 번째까지라는 것은 이내 왔습니다. 우리 그때 아까 기록도 그렇죠. 작은 수에서 이 세 번째 값을 구했을 때 이내 값이 되려면 하위다 보니까 세 번째 구한 값이 작은 값 중에서 최대값 아닙니까, 지금? 이 값보다는 하위 값이 되려면 이 값을 포함해서 이내는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같거나 이 값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작아야 되죠. 그게 이하가 됩니다. 이하. 하위 이내로 들어가려면. 그죠? 근데 반대로 라지가 나올 때도 또 많고 라지는 거꾸로 범위에서 K 먼저 큰 값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상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라. 이내, 이내 값인지를 검사했다. 이상을 써. 그럼 이 값이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겠죠, 범위에서? 이 값이 쫄병이죠, 쫄병. 제일 상위 세 번째 값에 해당되는 마지막 세 번째 해당 값이죠. 그거 안에 상위로 다 들어가려면 이 하는 기준이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 번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상위값. 그래서 이상을 쓴다. 여러분들 서문이 나오면까지 혹은 이내가 나왔을 때는 이하로 비교해야 되고요. 야가 중요하거든요. 라지가 나오면 이상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당연히 하위 세 번째까지니까 이하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하게 족불이 뭔지가 헷갈리죠. 이 말은 판매 수량 범위 요 안에서 요 참조 범위에서 뒤에 판매 하위 세 번째로 구한 값하고 비교할 거예요. 요 참조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 아닙니까? 스몰 가지고 요 값 이내인 값을 여기서 찾겠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행을. 그러면 같거나 적어야 돼요. 요 숫자보다는 같거나 작은 값을 엑셀이 찾는 거죠. 보기 조건 1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뭐의 평균인지가 안 적혀 있잖아요. 그거는 판매 수량의 평균입니다. 이 문제는 참조 범위하고 우리가 서물할 때 이 범위 쓸 것도 똑같고요. 뭘로? 판매 수량으로.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하실 때 이제 식을 해봅니다. 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if가 지금 쓰는 경우죠. 그러면 함수명은 여러분들 어 average를 써야 되겠죠. average. 왜?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erage. 그리고 if를 쓰는 경우니까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 if인 경우는 콤마하기 선물입니다. 콤마. 야가 공식.
그럼 이번에는 판매수량 범위는 조건에서도 써야 되고요. 조건 안에 서문을 할 때도 또 써야 돼요. 계산 범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요서 식을 넣을 때 판매수량 범위를 잡고 복사를 해 놓으면 좀 편해요. 왜? 두 번 더 쓸 거거든요. 잡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글자로 넣어보면 조건역에 판매수량 범위가 참조 범위. 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고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셀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이하, small. 또 쓰잖아요. 판매수량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작은 값을 구할 거거든요. 또 야를 또 써야 되니까 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요 가로는 스몰 가로가 닫힌 거예요. 스몰 가로. 마지막 가로는 조건 여러분들 1의 가로가 닫힌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잖아요. 똑같이 판매수는 범위 또 쓰이네요. 갖다 붙이면. 두 번을 더 쓸 거니까 복사해서 넣어주면 좀 빠르다 있죠.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두 번 내렸기 때문에 두 번 닫는다. 이렇게 오면 돼요. 그러면 가로 때문에 안 걸린다 봅니다. 요것이 답이거든요. 해보면. 그러면 옆에 가서 M8셀에 가서 는 자, 에버레지죠. 평균이니까. if를 지금 쓰는 경우도 갈로 두 번 열고. 저라면 두 번 열었다면 여러분들 조건 1은 한 개밖에 없죠. 판매 수량 범위 F4키 고정을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요 판매 수량 범위를 살짝 복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하정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니까 이하 셀입니다. small. 또 똑같은 범위죠. 그럼 여러분들 이 범위 활용하면 되겠죠. 복사해놨어. 콤마 요세 번째죠. 그 다음에 요까지는 여러분들 small 함수 가로입니다. 닫힌 거고 조건 가로 가로. 요까지가 조건 1이 끝났습니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똑같이 판매수량 범위거든요. 콤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법 똑같죠? if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그럼 확실하게 검정선 나오면 잘해.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이가 넣어봤습니다. 여기 요 시계 확인해 보시면. 자, 옆에 150씩 상에 가셔가지고요. 부서별 표의를 또 쓸 거고요. 부서별 업무 달성도의 평균인데 옆에 표는 2를 쓰랬죠. 표 2 쓰고 할 거예요. 양은 이제 밑으로만 당길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은 왼쪽 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이 자체로 가면 좀 쉬운데 여러분들 일반 함수가 들어가면 텍스트. 텍스트 함수는 시험에 잘 나왔던 함수가. 일단 텍스트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뭐가 나오냐면 형식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균을 구하면 끝인데 거기서 두 번 마지막 세 번째 하절 보시면요. 76.5가 나오면 76.5 다음에 점을 붙여라 이거죠. 0이 나왔을 때는 0.0 다음에 점을 붙여라. 이런 형식이 주어지죠. 그럼 얘가 나옵니다. 팩트 함수는 왜 나오냐면 인수, 형식이거든요. 인수 값을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럼 인수 자리에는 배열수식이 들어갈 거고 형식은 이 나온 값에서 이 형식으로 바꿀 겁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경우는 0이거든요. 0으로 쓰시면 돼요. 0.0 하면 소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면서 점을 붙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인수만 요거만 구하면 끝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부서별이 조건 1이고
배열수가 좀 쉬운 편입니다.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야가 계산범위. 부서별은 어디서 야를 찾을 거냐면 표 1을 쓰랬죠. 부서명에서. 자, 그러면 에버리지 쓰고 if 있는 경우죠.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콤마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부서명 범위 고정이고 왼쪽 수 찍고. 이때는 혼합을 쓸 필요 없어요. 갈로 닫고 콤마 계산법. 이 부분을 어디 넣을 거냐면 여기 넣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인수 자리에 들어간 거고요. 다시. 평균 구한값에서 형식은 0.0점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내야 될 식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면 옆에 가서 자 이제 넌에서 텍스트 함수가 한번 들어가고요. 발로 열고 인수 자리에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 if 다음에 갈로도 문 열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부서 범위, 부서명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이하는 고정입니다. 이꼴 왼쪽 셀교수. 자, 제4는 고정할 필요는 없죠. 발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조건 1 가로가 끝났어요. if가 있으면 콤마에서 범위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준다. 이하도 고정입니다. 갈로 두 번 닫고. 배열 출시 끝났고요. 콤마 형식은 텍스트와 관련된 인수입니다. 쌍따옴 치고 0.0 그 다음에 점이라는 글자도 돼요. 그 다음에 쌍따옴판의 형식을 적용하십니다.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적용하시고 이 결과는 이렇게. 그 다음에 결과 옆에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식은 요겁니다. 이 함수가 또 시험에 또 잘 나왔다 함수.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둘 다 잘 나왔다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업무 달성도 이 부분이 뭐냐면요. 60, 70, 80 돼 있지만은 엑셀은요. 60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요 숫자 전까지 이 셀에서 인식하는 숫자 범위는 60부터 69까지입니다. 소수까지 따지면 69.9입니다. 그래서 한 70부터 79. 경계선이 요 숫자 전까지 인식하면 한다고 봅니다. 그럼 프리퀀시 함수는 좀 특이한 함수인데요. 이 함수부터 좀 정리를 하면 이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지 혼자 써도 컨트롤 시프트 떨쳐야 돼요. 얘는 배열끼리 계산합니다. 어떤 걸 구하냐면 빈도수. 많이 등장하는 수. 그러면 배열이는 여러분들 항상 시험에서 원본표에 있는 이를 표를 사용하나 그 범위가 아니고 바로 문제 구할 옆에 구간이 입력되어 있어요. 구간 범위. 이하가 배열이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요. 업무 달성도의 빈도수를 구할 건데 중요한 것은 60부터 69까지 어디서 배열이 됐어. 여기는 각각의 점수가 쭉 들어가 있죠. 이 점수들 중에서 60부터 69가 들어있는 숫자를 살릴까요? 빈도수. 그래서 그 빈도수를 숫자로 구할 거거든요. 개수를. 그래서 결과를 배열 1은 여러분들 원본표에 있는 뭘 사용하라는 표 있죠? 그것을 하면 배열 1의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가 하는데 배열의 각 요소들이 각각의 요소들, 데이터들이 배열 이 구간에서 등장하는 빈도수라고 빈도수를 결과적으로 배열 1과 배열 2 순서가 바뀌면
엉뚱한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열이는 구간 범위가 주인다는 거, 야는 뒤쪽, 야, 요죠. 야는 이제 뭐가 특이한 거냐면 부활 범위를 먼저 지정 후 수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수식은 여기 넣고 밑으로 당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는 부활 범위를 잡고 부활 값 범위를 잡고 여기에서 식을 해요. 왜냐하면 동시로 구할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자동 체결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요.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았어. 만약에 여기서. 그리고 배열이는 참조 구간이죠. 근데 땡기면 야가 밀릴 거 아닙니까? 고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정하면 이 관련된 것만 한 개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할 범위를 잡고 식을 넣을 건데 배열일은 표일에서 업무 달성도 범위고요. 배열에는 요 범위를 잡을 거거든요. 그럼 배열 1에 잡았던 범위 안에 각 데이터들이 이 각각의 셀에 들어가서 빈도수를 세린다는 소리죠. 많이 등장하는 수.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야가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방에 딱 보여지는 부분. 한번 해보면요. 연습으로 부활 범위를 잡고 넌을 한번 해보죠. 넌.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고 FR만 치볼까요? 그럼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럼 배열일은 야를 잡는 건 아니고 옆에 가서 표일에 있는 달성도, 업무 달성도 범위가 배열입니다. 야는 고정하는 거 없어요. 콤마. 그 다음에 배열이는 야를 잡. 이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하는 거죠.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붙이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식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문제는요, 출제할 때 아래 방향으로 자동차의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자동차의 문제는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조건이 여러 개의 경우. 그런 경우는 열방향으로는 땡기는 문제가 나옵니다. 밑으로는 땡길 수가 없죠. 이렇게 다 보이는데 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다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옆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빈도 부분이 이제 표 배열 1 잡는 범위가 여러 개의 빈도수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개가 나오겠죠. 빈도수 구하는 표가.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 있어요. 그런 문제 빼고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당기는 문제는 없고요. 밑으로는 절대 없죠. 예,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서 식을 넣고 당기는 경우는 없다는 소리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만큼 텍스트 함수 써가지고 나왔던 숫자 뒤에 명자 붙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범위를 잡고 수식 입력줄에 가셔가지고요. 수정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들어가 수정하지 마시고요. 범위 잡고 수정할 때는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하시고요. 넌 뒤에 텍스트 함수 넣어주시고 발로 열고 그럼 여기에 프리퀀시아가 들어갔죠. 그다음 여기 나온 아까 그 숫자 뒤에 콤마 0자를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쌍따옴 치고 0, 0은 뭐지? 0은 숫자를 대신한 기호입니다. 그리고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다시 치는 거죠. 그러면 2명, 4명, 7명, 4명, 6명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그럼 식으로는 요거죠. 여기 이제 왜 넣을 건데 그것을 식으로 넣으면 야가 배열이 야가 배열이 갈로 닫고 콤마 숫자 뒤에 명자 붙이겠다. 이렇게 식을 넣죠. 그 출제형 4의 표 1번 문제 보시면요.
일반 함수가 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if er라는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이거 왜 들어가냐면 일단 if er라 함수를 알고 와야 됩니다. if er라 함수는 이제 수식 콤마 값인데 수식의 오류 발생 시 지정한 값으로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요전에 배울 수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 오류 메시지 말고 값, 입력했던 값으로 표시할 거예요. 거기 문제 보면 해당 학과 학생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값 자리에 해당 없음. 잘 넣어줘요. 그럼 여기에 별수식만 이제 잘 넣어주면 되죠. 별수식은 if하고 average를 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시트 가셔가지고 표 별수식 4로 가셔가지고요. 학과 코드 별 조건 1이죠. 자, 어디 있냐면 이게 M7셀이 있다. M7 옆에 있겠네. 여기. 요거만 구할 거예요. 위에 거 요거. 다 구하는 거 아니에요. 색깔 노란색이니까 다 구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색깔을 바꾸고 있어요. 요 위에 요거만 구할 거예요. 그럼 학과 코드별은 야가 조건으로 지킬 주소입니다. 그럼 야는 어디서 찾을 거냐면 표 1에서 학과 코드 요서 찾을 거예요. 야가 참조고. 조건에 찍을 주소는 야. 야는 또 오른쪽은 땡기기 때문에 야는 혼합 참조를 쓸 필요 없고요. 상대 참조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데 뭘 평균이냐면 상시의 평균인데 조건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뒤에 또 뭐 적혀 있죠?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 조건이 두 개네. 근데 90 이상이라는 데이터는 입력하는 데이터는 없어요. 셀 입력된 데이터는 없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 이상 놓고 90이라 조건이 있어. 직접 타이핑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90 이상은 어디서 찾을 거냐면 상식 범위 야가 두 번째 조건 이에 쓸 참조범위죠. 여기서 잡고. 그리고 상식의 평균이니까 똑같은 이 범위가 또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그 식이 어디 들어가느냐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과 코드별의 조건 1이고 조건 2는 상식 점수가 90 이상. 계산 범위도 상식 범위. 그럼 에버레이지 쓰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야가 별수식 공식이고요. 그걸 대입해 보면 if 넣은 다음에 에버리지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나중에 두 번 닫을 거거든요. 아까 코드 보면은 말 안 해도 무조건 보죠. 위쪽 셀 주소는 그냥 혼합 참조 갈 필요 없고요. 그냥 상대로 가면 됩니다. 갈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죠. 상식 범위 물론 고정이고요. 이상 기호놓고 90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거고요. 갈로 닫고 콤마 계산 범위죠. 자, 그 다음에 if 다음에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최종식은 여기 들어가죠. if error의 수식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갔죠, 지금. 여기 오류가 발생한다면 값은 요걸로 표시하게 되죠. 콤마 해당 없음.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넣어야 될 최종식이거든요. 자, 이걸 한번 넣어보면 옆에 가서 M7셀에 가셔가지고요. 는 하시고 if error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average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이 두 개입니다. 학과 코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학과 코드 범위를 잡아준 거예요. 표일에서 고정입니다. 고정. 이꼴 위쪽 주소의 100일을 찾겠다 이거죠. 갈로 닫고 곱하기 조건이 가로 열고요. 조건이 되어 있죠. 상식 범위 잡고 자, 이 안에서 이 숫자 상식 점수에서 고정입니다. 직접 쳐야 되거든요. 이상 기어놓고 주소가 없으니까 바로 자, 조건 이하 끝났고 if가 있으면 콤마 예상 범위죠. 예상 범위는 상식 범위를 잡아줍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야도 항상 고정이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산 범위도 고정입니다. 갈로 두번 닫고 배열 수식은 끝났어요.
근데 if L 함수 연결된 인수관계 돼 있죠. 콤마 찍고 여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뭘로 표시할 거냐면요. 입력 해당 없음을 땅땅 치고 해당 없음 컨트롤 시프트 95.6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옆으로 당깁니다. 해당 없음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105가 왜 해당 없음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105를 보니까 105가 숫자가 보이긴 보이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조건이 두 개거든요. 뭐냐면 105는 맞는데 105에서 90 이상의 점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맞다 이거죠. 식으로는 이겁니다. 이렇게 식을 넣어줘. 항상 참고는 고정입니다. 예. 계산 범위도 별거 없으면 다 고정.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출제 유형 5를 보겠습니다. 식을 한번 보시고. 이번 문제가 또 잘 나왔던 함수이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아까 프리퀀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거가 조금 틀린 점은 출제 배열 출시고로 갑니다. 점수가 있는데 요번에는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뭘 구할 거냐면 점수 대의 개수, 빈도수입니다. 이 60부터 69까지 있는 빈도수는 몇 개 있느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숫자로 표시 안 할 거고 이 자리에 동글뱅이로 표시. 그것을 처리하는 함수가 repeat 함수인데요. 리피트를 하죠. 리피트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반복 표시 문자 콤마 개수입니다. 이거는 개수만큼 이 표시 문자를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 표시 문자에는 배열 수식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특수 문자는 미음 한자키 늘려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개수 자리에 프리퀀시라는 배열 함수가 들어간 거죠. 그 나온 숫자만큼 야를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프리퀀시 함수는 아까 했기 때문에 공식은 배열, 콤마 배열이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어 리피트가 먼저 들어가. 왜냐하면 이 개수 자리에 프리퀀시가 들어가거든요. 특수 문자는 미음 한자키 늘려서 넣어주면 되고 프리퀀시 할 때 배열이를 잘 잡아야 됩니다. 표 1에서 이거를 잡아주면 안 되고 표 1에서 점수 범위를 잡아주는데 다 잡아주는 게 아니고 1차 범위만 잡아줘요. 나중에 이렇게 다 잡고 식을 넣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다 잡고 식을 넣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옆으로 당길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옆으로 차원차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1차 범위 각 요소들이 요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하는 거죠. 그 구간 나온 숫자만큼은 3이 나왔다. 이 세 개만큼 동글레미가 세 개가 들어요. 그것을 누가 처리해주냐면 리피트. 야가 처리해주는 거죠. 그럼 한번 요 식을 요수까지 표 1의 1차 범위고요. 표 4의 점수 범위입니다. 야는 중요한 것은 절대 참조가 되는 이유가요. 값이 나왔겠죠. 땡길까요? 그럼 이 범위를 고정을 안 시키면 따로 반대로 야도 마찬가지죠. 야는 고정할 이유는 없죠. 야는 고정할 이유 없습니다. 야는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에 야를 구하기 위해서. 야 가서 구하기 위해서. 1차 범위는 배열이는 고정이 아니지만은 배열이는 고정인데 보통 고정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죠?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열 방향으로만 안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범위 잡고 여러분들 F4키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눌리래요. 세 번 눌리는 수고로움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한 번 눌리면 고정이고 두 번, 세 번 눌리면 열만 고정을 해도 돼요. 번호으로. 근데 굳이 우리 F4키를 세 번 눌릴 필요는 없죠. 한 번만 누르면 열이 고정된지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 행은 아무런 채점 대상이다. 그래서 고정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한 번 누르는 게. 자, 참고로 열만 고정이 됩니다. 그거 한 가지. 야는 고정하다. 자, 그래서 그 식으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말이 열만 고정이 된다 이겁니다. 보면 부활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다 잡으시면 요거만. 그 다음에 이꼴 REPT 적어볼까요? REPT 발로 열고 반복 표시 문자는 다 문자다 보니까 쌍따블 치고 미음 한자키 눌려볼까요? 미음 한자키 눌리면 특수 문제 창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특수 문자 넣어주시고요. 쌍따옴 야가 반복 표시 문자 콤마 자 프리퀀시라고 FR만 쳐도 나오죠. 그리고 더블 클릭 그리고 배열 1은 야를 잡으면 안 됩니다. 표 1에서 1차분 야 고정할 필요 없습니다. 놔둬놓고 콤마 배열 2가 고정이죠. F4 열만 고정해도 됩니다. 갈로다 프리퀀시 함수 가로 끝났고 리피트 가로가 남았죠. 한 번 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거 블록 해제하지 마시고요.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결과가 다 나오죠. 두 개, 한 개, 세 개, 이제 식으로는 요거.